아이폰 6요?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반갑습니다. 마니어키입니다. 오늘은 2021년에 다시 써보았다 시리즈 설문조사 중에서 1등을 차지한 아이폰 6 리뷰하는 시간입니다. 인트로에서 보신 것처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는 보내줍시다. 괜히 관짝 댄스 춘 게 아니에요. 이 아이폰 6는 2014년에 나온 휴대폰이고 아이폰 5S 후속으로 나온 폰입니다. 스티브 잡스 형님이 기획했던 폰이 아이폰 5S까지고 이 아이폰 6는 팀 쿡 사단의 첫 작품이었습니다. 2014년 9월에 공개를 해서 국내에서는 10월 31일에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3사 통신사에서 이 개통 행사가 엄청났습니다. 이때 불법 보조금도 지급되면서 아이폰 6 16GB를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 구매한 고객들도 나타났습니다.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아이폰 6 대란이라고 불렸습니다. 아이폰 6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판매가 정말로 많이 됐었거든요. 아이폰 6 16GB 출고가가 79만원 정도였으니까 불법 보조금이 50만원 넘게 지원이 됐던 거죠. 복불복으로 20만원 이하의 개통을 하신 분들도 있고 또는 개통 취소가 돼서 기기를 반납하는 상황도 발생했었습니다. SBS 뉴스에서도 기자님이 취재하러 갔다가 줄을 선 아이폰 6 구매자가 기자님 빨리 줄 서세요 하면서 기자님이 바로 줄을 서고 여기 이렇게 모자이크 되었다면서 사진짤이 계속 돌아다녔는데 SBS 화강윤 기자님이었고 최근에 기자님이 해명을 했습니다. 줄을 서서 산 건 사실이 아니고 사고 싶었지만 당시 취재 상황상 못 샀다고 하네요. 이 아이폰 6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판매량이 무려 2억 3,100만 대였습니다. 이 기록을 계속해서 못 깨다가 아이폰 12 시리즈가 6년 만에 이 기록과 비슷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폰 6의 인기도 엄청났던 거죠. 후면에는 상하단으로 절연띠가 있고요. 상단에 애플 로고가 있습니다. 하단에는 아이폰이라고 적혀 있고요. 전면에는 지문 인식이 가능한 홈 버튼이 있습니다. 좌측에는 매너 모드, 볼륨 버튼이 있고요. 우측에는 전원 버튼, 유심 칩 트레이가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3.5mm 이어폰 단자, 마이크, 라이트닝 포트, 스피커가 있습니다. 이 이슈를 정말 많이 갖고 있는데요. 절연띠 이염, 로고 기울어진 문제, 카메라 불량 등등 문제가 많이 발견됐었습니다. 그중에서 밴드게이트가 가장 유명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이폰 6는 그나마 괜찮았고 아이폰 6 플러스 모델이 앞주머니에 놓고 앉았을 때 폰이 구부러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후속작인 아이폰 6S에서 알루미늄 소재가 변경되었죠. 색상은 실버, 골드, 스페이스 그레이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두께는 6.9mm, 플러스 모델은 7.1mm고요. 무게는 129g, 플러스 모델은 172g입니다. 기본 모델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좀 독특한 거는 아이폰 박스를 보면 이런 식으로 디자인과 그림들이 있다고 다들 생각하시죠? 근데 아이폰 6를 보시면 누가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하얗습니다. 아이폰 6의 형상만 양각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돌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아이폰 6는 겨울만 되면 정답은 영상 중반에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저장 공간은 16, 64, 128GB로 출시가 됐는데 32GB는 2017년에 따로 출시가 됐었습니다. 이때도 꽤 많이 팔린 걸로 기억합니다. 아이폰 6 시리즈는 레티나 HD LCD 디스플레이가 탑재됐습니다. 기본 모델인 아이폰 6 4.7인치와 5.5인치의 디스플레이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5.5인치 디스플레이가 크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리 큰 것도 아니죠. 지금의 아이폰 12 미니가 5.4인치니까요. 근데 그때는 베젤이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그립감은 좋지 않았어요. 카메라는 800만 화소, 아이폰 6에는 OIS 센서가 없고 EIS 전자식 보정 센서가 들어가서 영상에서 흔들림을 플러스보다는 조금 못 잡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영상 촬영은 1080p의 HD급으로 촬영할 수 있고요. 4K는 촬영할 수 없습니다. 슬로우 모션, 타임랩스 동영상 모두 촬영 가능하고요. 전면 카메라는 120만 화소 사진, 720p HD 동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동영상 잠깐 살펴볼까요? 아이폰 6로 찍은 영상을 보면 예쁜 하늘이 감성 있게 찍힙니다. 아이폰 12 프로 맥스와 비교해보면 조금 어둡긴 하지만 좀 따뜻한 느낌이 들죠. 근데 디테일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걸어가면서 찍은 동영상의 손떨림 방지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밝은 날이었는데요. 뭐랄까 영상에서 물 빠진 느낌이 납니다. 채도가 낮게 찍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진을 찍어보면 꽤 준수하게 찍히죠. 아이폰 12 프로 맥스와 비교해보면 사진이 좀 좁게 찍히고요. 이렇게 광각으로 찍을 수 없습니다.
자, 이 사진도 보시면 저 뒤쪽에 구름 디테일, 햇빛이 번지지 않고 아파트도 밝게 찍히고요. 바로 앞에 홍콩 반점의 간판과 매장 안까지 자연스럽게 사진이 찍힙니다. 6년 만에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졌죠. 요즘 하늘이 정말 예쁘죠? 사진을 찍어보면 확실히 화각이 좀 좁고요. 아이폰 12 프로 맥스의 광각을 보고 한 번 더 놀랍니다. 뭔가 핵폭탄 같은 구름이 생겼는데 아이폰 6가 이 구름의 디테일을 표현해내지 못합니다. 3배 확대해서 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광원이 충분할 때 찍으면 아이폰 6도 사진 잘 나옵니다. 색감은 이렇게 찍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간에는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영상이 정말 어둡게 나오고요. 전면 동영상을 봐도 노이즈가 많고 빛 번짐이 있습니다. 가로등 보시면 차이가 확 나죠. 전면 사진도 어둡게 찍히고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광각으로 찍히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인물 사진 모드가 가능해서 뒤쪽의 배경을 흐릿하게 날릴 수가 있죠. 이렇게 극저조도 상황에서의 동영상 거의 보이지 않고요. 사진을 찍어보면 아이폰 6에 야간 모드가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굉장히 어둡게 찍힙니다. 배터리는 아이폰 6 플러스 모델 배터리 용량이 1810mAh, 2915mAh입니다. 6 플러스는 배터리가 그나마 괜찮은데 6는 많이 아쉽죠. 배터리 교체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배터리 효율이 100%입니다. 테스트를 좀 해봤습니다. 화면 밝기 100%, 소리 크기 100%로 유튜브 연속 재생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유튜브 연속 재생은 약 2시간 정도만 재생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폰 고속 충전기로 충전 시간도 테스트해봤습니다. 충전 시간은 80%까지 충전되는데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고 100% 충전은 2시간 30분 소요되었고요. 화면 밝기 50%, 소리 크기 50%로 유튜브 연속 재생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약 2시간 30분 만에 전원이 꺼졌습니다. 화면 밝기와 스피커 소리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30분 정도밖에 더 사용 못하네요. 다시 100%로 완충하고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전원이 꺼질 때까지 플레이 테스트 해봤습니다. 네, 1시간 20분 만에 전원이 꺼졌습니다. 이 정도면 배터리 광탈입니다. 너무 빨리 닳는 것 같고요. 보조 배터리 없이는 사용하기 좀 힘듭니다. 자, 그리고 추운 곳에 가면 꺼진다고 하잖아요. 무슨 동물도 아니고 추위를 탑니다. 냉동실에 넣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자, 냉동실에 아이폰 6를 놓고 아이폰 12로 동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아이폰 6에는 타이머를 켜서 얼마 만에 꺼지는지 체크했습니다. 과연 이 아이폰 6는 냉동실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아주 추운 곳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이머가 17분을 지나면서 그 전에 기록했던 시간이 잠깐 뜨더니 휴대폰이 꺼졌습니다. 네, 휴대폰을 밖에 꺼내서 전원을 켜봤거든요. 충격적이게도 배터리가 약 18분 만에 완전 방전되어서 휴대폰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같이 냉동실에 들어가서 촬영을 했던 아이폰 12는 멀쩡했고 배터리도 정상이었습니다. 아이폰 6는 겨울만 되면 겨울잠을 잔다. 진실이었습니다. 발열도 좀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충전하거나 게임하거나 영상 볼 때 유독 발열이 심합니다. 굉장히 뜨거워요. 성능으로 프로세서는 AA 칩셋이 탑재됐습니다. 램 용량은 1GB로 6 플러스 모델 모두 동일합니다. 램이 너무 아쉬워요. 이거 솔직히 2GB 램만 탑재됐어도 2년 정도는 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 6는 iOS 8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6에서 더 이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원하지 않죠. 2019년 9월부터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iOS는 12.5.4로 최대 업데이트됩니다. 그래도 뭐 어플들이 지원하는 이상 계속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은행 어플, 카카오톡, 유튜브 이런 거 기본적인 것들 정상적으로 작동하고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원되는 어플들이 점점 줄어들겠죠. 자, 그럼 결정적으로 아이폰 6 어플들을 실행해 보면서 왜 아이폰 6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속도 하나 둘 셋.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유튜브 어플 실행 1초 만에 실행되었습니다. 영상을 빨리 감기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이 답답함을 느껴보시라고 정상 속도로 보여드릴게요. 아이폰 6는 8초 만에 실행됩니다. 너무 느려요. 배틀그라운드 하나 둘 셋. 이건 빨리 감았는데요. 배틀그라운드 게임 실행 속도는 아이폰 12 프로 맥스 19초 소요되었고요. 아이폰 6는 약 1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네이버 어플 실행 속도도 아이폰 12는 2초 만에 실행되지만 좀 기다려보죠. 네, 11초 만에 네이버 어플 실행이 됩니다. 확실히 느리죠.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실행 속도 보시죠. 아이폰 12 프맥은 1초 만에 되고요. 아이폰 6는 10초 만에 실행이 됩니다. 자, 실행해보니까 어때요? 기본적인 어플들도 로딩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못 쓰겠다는 거예요. 자, 방수 방진 등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습한 곳이나 장마철에는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스피커는 상하단에서 나오는 스테레오 스피커가 아니라 아래쪽에서만 나오는 모노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만족스럽지 않아요. 좀 들어볼까요? unpredictable, so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아이폰 6 리뷰 2021년에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8년에 아이폰 6 다시 써보기를 진행했었는데 그때는 느림의 미학이랄까요? 그때는 결론을 어떻게 냈냐면 이 슬로우 라이프를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사용할 만하다라고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2018년에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지금 2021년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휴대폰을 만지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유튜브, 넷플릭스 등의 영상 콘텐츠 감상 시간이 더 늘어났죠. 물론 요즘 태블릿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집에서는 태블릿으로 영상을 감상 많이 하시는데 이동하면서는 아무래도 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겠죠. 유튜브를 시청하면서도 렉이 많이 걸리고요. 반갑습니다. 마니어킴. 오늘은 게임 실행할 때도 렉이 많이 걸리고 배터리가 거의 남지 않으면 플레이가 불가능할 정도로 렉이 심합니다. 각 어플들의 로딩 속도, 배터리 사용 시간, 발열 등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저는 답답해서 못 쓰겠습니다. 요 다음 버전인 아이폰 6s만 해도 쓸만 하거든요. 아이폰 6는 이제 소장용으로 소장하시거나 아이팟 터치처럼 노래 넣어가지고 mp3 플레이어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 6 중고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뭐 서브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요거 구입 고려하시는 분들 다른 모델을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아이폰 6를 사용하시는 분들 대단하십니다. 이제 바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내주세요. 아이폰 6 2021년에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답답하다. 그래서 사용 불가능하다 라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미 사용하시는 분들도 올해까지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결론 깔끔하죠? 자, 다음 2021년 시리즈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댓글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죠. 만능혁이었습니다. 아듀.